안녕하세요, 헤이맨입니다. 오늘 헤이맨이 분당에 왔어요. 여기 분당에 오면 이쪽이 아마 오포 이쪽일 텐데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이 있고요. 헤이맨이 분당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에 온 이유는 레어템이 떴습니다. 레어템 있죠? 포르쉐 800만원짜리 포르쉐가 오늘 경매로 나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려고 왔고요. 경매장에 오늘 왔더니 역시나 뭐 계절적인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산합니다. 오늘 출품된 차량들은 뭐 거의 한 1000대 정도 출품을 하긴 했는데 그 중에 관심 있는 유일한 차량 바로 포르쉐 987인가? 그 모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경매장에서 어디에 숨었나?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 경매장에 출품되는 차량들은 특히 그 차량 중에 이 수입차들은 일단 되게 저렴해요. 지금처럼 뭐 상품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뭐 휠 상태도 그렇고요. 뭐 이 수입차들은 보통 문을 많이 잠가 놓는데 요 상태나 이런 것들 보면 경매장에서 수입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포르쉐 차량은 어디 있을까요? 쭉 찾아보면요,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나와요. 지금처럼 레인지로버 이런 차량도 나오고, 레인지로버 나오고, 뭐 토요타 차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. 이 차량을 제가 보러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. 이 차량은 포르쉐 2010년식 모델이고요. 포르쉐 카이맨 987 차량, 2900cc 가솔린 엔진입니다. 딱 보기에 살아있네 이런 느낌 들죠? 차량은 2인승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이미 한 10명 이상이 이 차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. 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참 특이한데요. 이 차량은 사고도 좀 있어요. 근데 2010년식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89,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. 물론 포르쉐는 워낙 땡기는 차라서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. 사고가 조금 있어요. 앞쪽에 사고가 조금 있는 상태고요. 차가 바닥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. 이거를 앉아서 찍어야 될 정도로 바닥에 상당히 붙어 있는 상황이고, 뭐 2010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, 연식을 네가 어느 정도 먹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는 약간 구형이에요. 구형인데도 이 포르쉐 특유의 이 느낌은 다 가지고 있어요, 얘가. 근데 이 포르쉐 2인승 2010년 주행거리 89,000, 요 차량이 요번에 시작가가 얼마에 시작이 됐냐면 800만원에 시작이 됐어요. 800만원에 시작된 이 포르쉐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요? 이게 원래 이런 차량들이 워낙 싸게 시작가가 책정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, 경쟁이 엄청 치열해져요. 그래서 800만원 시작가긴 하지만 뭐 1000만원, 120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경매가 시작을 안 한 상태고요. 요게 이제 포르쉐답게 뒤에 날개 축지를 하나 폈습니다. 이거 피는 순간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. 제가 원래는 경매장은 신분증을 맡기면 이 키를 주면 이제 차를 열어보거나 검차 가능한데 오늘은 키를 안 가져왔습니다. 이게 제가 낙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, 솔직히 이런 차 낙찰 받기가 좀 부담스럽죠. 이런 차량은 사는 건 800인데 수리비가 180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포르쉐 차량 경매장에 가끔가다 이렇게 레어 아이템들이 나와요. 얘는 얼마 낙찰될지 참 궁금한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.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. 이 차량을 산다?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. 하지만 이 차량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,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군요. 나도 포르쉐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. 실제로 그래서 중고차 경매장에 오게 되면요,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2010년 포르쉐 주행거리 엄청 안 탄 이런 차량이 나오기도 하고요. 가끔 가다가 그 BMW Z 뭐 G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Z 뭐죠? Z4, G4 이런 차량도 나와요. 초기 모델인데 그런 애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뭐 500만원, 뭐 1000만원 사이에 시작가가 생성돼서 나와요. 낙찰은 얼마에 될지 모르겠지만 차를 조금 안다, 아니면 정비 경험이 좀 있다, 그리고 포르쉐를 사랑한다, 나는 이 차량을 800에 샀지만 나중에 이제 그 수리비가 1800이 아닌 8000이 나와도 가슴이 뿌듯하다, 가슴이 웅장해진다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차량이 바로 이런 포르쉐 차량입니다. 이게 어떻게 800만원에 나와요?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. 포르쉐 뭐 카이맨인가 되더라고요. 이런 차량은 어떻게 보면
약간 그 레어템, 완소 아이템 이런 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본인이 정비를 좀 하거나 정비를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부품을 사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1000이든 1200이든 주고 한번 구입해 보는 것도 조금 재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입차들이 종종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는 오래된 중고차를 잘 권하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오래된 중고차는 잘못 사면 얘는 완전 폭탄이거든요. 하지만 최근에 헤이맨이 이제 동유럽 쪽으로 좀 많이 보내고 있어요. 아우디랑 뭐 벤츠나 BMW 이런 차량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런 차량이 생각보다 내구성이 국산차에 비해서 그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실망을 많이 했어요. 최근에 얘는 성능은 좋은데 내구성은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. 실제로 렉서스의 이런 차량들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얘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아요. 하지만 얘는 해외에서 인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이 차량은요 러시아 같은 데에서 이 차량을 딱 보는 순간 애들이 그냥 깜짝 놀래요. 이 차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. 그만큼 렉서스는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고 인지도도 되게 높아요. 이 포르쉐 보러 왔다가 갑자기 이 렉서스로 눈이 가는 건 렉서스 디자인이 이거 거의 준 포르쉐네. 이 정도면 포르쉐랑 둘이 이렇게 얘가 여기 있고 얘는 트렁크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가 트렁크에 열리면 거의 이 정도 열릴 것 같습니다. 엔진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앞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원래 포르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헤이맨은 포르쉐를 사보지 않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헤이맨 눈에는 이 렉서스가 눈에 들어오네요. 왜 그러냐면 얘는 수출이 나가고 수출로 보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. 혹시라도 렉서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팔 때 수출로 파시는 게 맞아요. 포르쉐 얘는 뭐 타다가 수출은 못 보내고요. 얘는 뭐 한 5년 타도 이거 뭐 500만원 밑으로 떨어지겠나요? 그래도 포르쉐인데 이 디자인 봐요. 이 뒷 궁뎅이가 굴곡이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. 이 앞쪽도 그렇고요. 얘는 아마 오늘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전해지네요.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포르쉐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금액 있잖아요. 800, 뭐 50, 뭐 900 얼마 이렇게 낙찰되기도 해요. 그럴 때 보면 나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미 기차는 떠나버린 상황이라서 그때 가서 뭐 해봐야 의미가 없죠. 그때는 엔카에 가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. 오늘 이 차 입찰을 해봤는데 가능하면 낙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아마 낙찰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. 솔직히 낙찰이 돼도요 헤이맨은 그때부터 고민을 할 거예요. 야, 이거 수리비가 얼마나 가야 되나, 수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,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, 누구한테 수리를 맡겨야 되나,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. 아마 와이프도 깜짝 놀랄 거예요. 아니 남편 성공했어? 무슨 포르쉐를 타고 왔어? 왜냐면 일반인들은 이 포르쉐가 2010년인지 2025년인지 모르는 분도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.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서 이런 오래된 이런 약간 클래식카 그런 개념으로 소장하기에 포르쉐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